저는 지난 이틀간 새벽에 또는 잠자기 전에 그림을 안 그리고 이 책을 봤어요. 센스 매트리얼이라고. 제가 이 책을 꼭 보고 싶었던 이유는 몇 년 전부터 유튜브, 제가 평행우주를 그리다 보니까 평행우주에 대해서 다루는 거의 모든 영상을 봤는데, 그 중에서 특이하게 채널링 영상이 하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영적인 존재가 인간을 통해서 평행우주의 모습은 이렇다, 이렇게 이야기한 영상이 딱 하나, 그 주먹쥐고 일어선가, 그 주먹님 영상에서 세스 매트리얼, 뭐 나는 육체가 없지만 이 책을 쓰고 있다, 이런 영상들에서 평행우주 정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거랑 너무 일치하는 거죠. 제가 그동안 이 어떤 내렸던 결론이랑 일치해요. 그래서 이걸 꼭 보고 싶었는데 그 당시에 절판된 책이었고, 이게 재출판된 거죠. 그러니까 책은 살 수가 없었고, 얼마 전에 다시 책을 살 수 있게 됐어요. 저는 그러니까 1쇄가 4월 24일이고 2쇄가 5월 7일이니까 이게 5월 7일 날 나온 거예요. 그럼 지금 며칠이에요? 그럼 나온 지 며칠 안 된 거. 5월 7일 날 2쇄로 나온 건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게 한꺼번에 다 전달할 수는 없고 간간히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핵심은, 자, 이거는 이 초신성 가필 제품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건 패널인데, 이 기스가 났어요. 32번인데 이렇게. 그래서 이게 뭐 자세히 보면은 누구나 다 보이는, 그래서 이런 거는 이렇게 어디 나갈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지우기 위해서 유성 2개를 그리고 이 별을 좀 더 확대해야 돼요. 그러면 이 흠집이 지워진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거를, 여기는 점을 더 찍어야 되고 해서 이제 나갈 거예요. 배경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배경이 벗겨진 거는. 이거는 제작 과정에서, 패널 제작 과정에서 얼마든지 벗겨질 수 있고, 이제 제가 액자집에 뭐 이 정도 흠집은 상관없는데, 단지 그림이 1, 2mm 이렇게 뒤로 넘어가게 해줘라. 내가 옆면 처리하기 너무 힘들다. 그래서 지금 그걸 잘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러니까 전부터 얘기해 왔는데 제가 며칠 전 영상에서 그걸 얘기했단 말이죠. 이 그래프. 그러니까 평행우주는 여기다가, 자, 2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중중무한이고, 이거는 프랙탈적인 속성이에요. 전에 다 얘기했던 겁니다. 근데 세스를 보고 제가 좀 더 확신이 생겨서,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우주 안에 우주가 또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러시아 인형처럼. 근데 이렇게 단순하게 있지는 않죠. 훨씬 더 복잡하게 있죠. 이 안에도 엄청난 사다리 타기가 일어나는 중중무한이 있죠.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 중중무한이 제가 현재 그리고 있는 눈동자의 우주 컨셉이에요. 다중무한이 있어요. 다중무한은 프랙탈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것을 편의상 중중무한을 평행우주라고 얘기하고 다중무한을 다중우주라고 얘기하는데, 평행우주라는 것은 감겨있는 우주, 차원이다, 이렇게 보통 얘기해요. 과학자들이. 감겨있다. 그리고 이 칸토의 수학자 칸토의 무한 개념이에요. 칸토의 무한 개념인데, 쪼개도 그냥 계속 쪼갤 게 있는 그런 개념이에요. 이게. 다중무한은 흔히 말하는 다중우주, 제가 카오스를 그렸던 이 우주 밖에 또 우주가 있고 또 우주가 있고 또 우주가 있고 이거
요게 이제 여기 다중우주 표현한 거거든요. 제 그 카오스 혼돈으로부터 질서가. 근데 눈동자의 우주는 딱 평행우주, 이 칸토의 무한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동공이 최초의 허공을 의미하고 그 안에 이제 별들이 있고, 이제 홍채는 일단 차원이 고정되는 거, 관점이 고정되는 걸 의미하고, 거기에 뭐 이제 화양연화, 화천대유 막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개념이죠. 자,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이걸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거 벡터. 여기가 현재고, 과거도 사다리탁이고 미래도 사다리탁이에요. 미래가 여기서 어떻게 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만 대략 이렇게 건너뛰지는 않고 어느 정도 한계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다리타기가 있었을 때 여기서 이렇게 살짝씩 이렇게 가는 거지, 여기서 팍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에. 어느 경우? 죽었다 깼을 경우. 여기서 이제 죽었어. 그러면 다른 차원에서 있던 차원이 조금씩 움직이면 우리는 그것을 육체적인 연결성으로 받아들여요. 육체가 살아있다고 받아들여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매 순간 죽고 살고 하는 건데, 우리의 인식은 마치 형광등이 깜빡이는 걸 우리가 볼 수 없듯이 우리는 이 육체가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정말 죽었다 깨어났을 때는 이 사다리탁에서 확 그냥 다른 차원으로 태어날 수도 있는데, 이때는 과거에 자기가 이 존재였다라는 걸 인식할 수도 있고, 근데 거의 대부분 못하고 다른 공간에서 깨어나게 되고, 이걸 마치 전생처럼 기억할 수도 있고 막 그래요. 하나 예를 들 뿐이에요. 아주 복잡해요. 이 차원이 펼쳐지는 거는. 그래서 미래가 조금씩 변하는데, 근데 이제 이 전체적인 전시안이 있단 말이에요. 신의 입장에서는 이미 이 순간에 얘가 어떤 자율적인 행동을 통해서 어떤 미래로 갈 거라는 것도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알고 있다? 확률적으로 알고 있다. 확률적으로 알고 있다. 여기서 이제 그래서 매 순간 우리가 현실을 버는 것 그 자체가 그 확률이 붕괴된 거고, 그걸 제가 확률 붕괴로 얘기하는 거고. 자, 근데 이 중중무한이라는 게 각각의 현실 속에서 중중무한이 있어요. 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꿈속에서 1000년을 살 수 있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 순간에, 그 순간 속에 또 다른 우주로 들어가면 거기서 1000년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다시 나와서 또 현실을 사는데, 자기가 1000년 동안 꿈속에 살았다는 걸 전혀 기억을 못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중중무한의 개념이고, 과거도 마찬가지고, 이 전시안의 입장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있는 거예요. 동시에 있는데, 단지 가능성을 가진 확률적으로 변화 가능성을 가진 그런 어떤 변화 가능성을 우리는 지금 현재 확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변화의 가능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시안이 보는 이 우주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우주가 있을 수 있죠. 이렇게 또 다른. 자, 이 모래시계 모양은 뭐냐면 각각의 에고예요. 각각의 에고의 시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에고이지만 우리의 전생이다. 그러면 그 전생의 어떤 존재는 현재 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근데 이 전생의 이 삶은 우리 에고 안에 또 포함되어 있어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미래에 내가 있다고, 미래에 나도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고 있는 건데, 이 모습은 현재 나의 모습의 연장선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것이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평행우주에서 수직적 평행우주에서 개개의 에고가 바뀔 수 있다. 표현형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미래가 꼭 이 10년 후의 미래가 여기서 갑자기 갈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현재 내가 늙어간 모습의 미래가 있을 수도 있고, 내 자신이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서로 만나도 못 알아보고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가능성이 정말 대단한데,
이런 내용들이 저는 이렇게 그림으로 종합적으로 보여주지만 세스라는 책에는 이런 식으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논문으로 또는 방구석에서 또는 책을 쓰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최소한 유튜브에서 평행우주를 이런 식으로 강의하는 사람은 어쩌면 저밖에 없을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미지로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이게 말로는 어떻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도.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한번 물결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이런 물결로 또 이걸 그러니까 더 큰 물결이 있겠죠. 이렇게 더 큰 물결이 그런 어떤 역동적인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존재하는 우주인 거죠. 아무튼 일단 세스 이야기는 다음에 또 시간 되면은 쭉 꾸준히 해야 되니까 제가 전체 이제 평행우주의 개념을 모래시계 모양으로 이렇게 우리 현재 초점에 맞춰져 있는 현재, 그리고 얼마든지 가능성의 확률이 있는 과거와 미래, 그런 걸로 한번 보여줬고, 그 밖에 이제 뭐 전생 이야기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세세한 것들이 있고, 또 재밌었던 거는 테넷하고 인터스텔라의 감독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읽었을 법한, 자, 이 책은 센스가 책이 처음에 출판됐던 때는 1960년대 후반이에요. 그리고 평행우주의 내용을 담고 있었고 1970년 초에 하버드 대학에서 다세계 이론이라는 휴 에버렛의 강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동시성인데 평행우주를 다룬 책이 출판됐던 시기하고 평행우주 강의가 하버드 대학에서 시작했던 시기가 거의 일치해요. 그것도 동시성이죠. 자, 그런데 크리스토퍼 놀란이 한참 책을 읽을 수 있었던 나이에 이 책이 출판된 거예요. 크리스토퍼 놀란이 한 10대 이 책이 이런 세스가 나온 거죠, 미국에서. 그래서 저는 여기 68페이지에 나오던데 68페이지에 5차원은 어떻게 생겼는가에 대해서 이 두 페이지에 걸쳐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인터스텔라 영화에서 그 주인공이 블랙홀로 들어갔을 때 5차원의 방이 열리면서 거기서 자기 과거와 자기 딸을 본단 말이죠. 소통을 하고 거기에 세로로 줄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마치 닭장처럼 이렇게 줄이 연결되어 있는 게 나오는데 그 묘사가 그대로 나옵니다. 철망의 구조물 해가지고, 철망의 구조인데 그게 미로 같은 것이고, 그 철망의 구조는 끊임없이 움직이며 흔들리고 있고, 그래서 그 영화에서 표현됐던 것이 크리스토퍼 놀란이 이 세스의 이 내용을 이거는 안 봤을 리가 없다. 왜냐하면 너무 정확하게 이걸 표현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정육면체 한 차원 안에 또 다른 차원이 있고 뭐 그런 이야기까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것이 바로 내가 5차원에 대해서 내릴 수 있는 정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내가 5차원에 대해서 내릴 수 있는 정의다. 그래서 그 5차원의 방이 인터스텔라 나오는데 분명히 60년대 후반에 미국에서 출판됐던 이 세스란 책에 대해서 크리스토퍼 놀란은 분명히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유튜브에 도저히 안 나오고, 또 유튜브에 나왔던 세스가 얘기했던 평행우주에 대한 것도 조금 너무 쉬운 것들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더 우리 현실에 적용이 될 만한 평행우주 이론도 이 책에는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좀 많이 빠져 있다. 유튜브 영상에 볼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잡아서 그동안 좀 많이 이렇게 펼쳐놓기도 했지만, 세스라는 걸 주제로 세스 1, 2, 3, 4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저 책을 분석해보는 그런 시리즈가 없었는데, 이제 그런 시리즈가
이제 탄생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세스 1이 되겠는데요. 이 영상이. 그래서 연역적으로 세스가 묘사한 평행 우주를 한번 그림으로 묘사해 보면 대략 이렇다라는 걸 먼저 아까 다 찍혔나 모르겠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대로 여기다 사인을 해서 아트페어에서 그냥 초신성을 팔 거예요. 팔 거고 이 뒤가 보이게끔 제가 액자를 해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기념이니까 영상에 남아있습니다. 모든 추억이죠. 이게 추억의 밀도죠. 그래서 그때 고작가가 영상에서 그 세스의 평행우주 설명했던 바로 그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이제 자기 집에 갖다 놓으면 이제 그것도 하나의 추억의 밀도가 되면서 그것이 이제 가치의 거의 30%를 차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얘기했잖아요. 사랑의 온도, 추억의 밀도, 신뢰의 강도. 그걸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신뢰는 투명성이잖아요. 신뢰의 투명성, 사랑의 따뜻함, 추억의 내밀함 같은 거죠. 즉 남들은 쉽게 알 수 없었던 그 내밀한 어떤 추억을 내가 갖고 있어. 그럼 그게 굉장히 값어치가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뢰의 투명성, 사랑의 따뜻함, 추억의 내밀함 이렇게 우리가 인간이 앞으로 변화해갈 미래 사회의 그 가치죠. 그것이 가치, 선본홍제 시대의 가치 이렇게 가는 거죠. 지금도 이제 신뢰 투명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랑의 따뜻함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긴 하나 물질성이 그 황금만능주의가 아직 너무 많이 퍼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어쩌면 더 빨리 한 5년 내에 또는 20년 내에 우리 인간이 거부할 수 없을 정도의 전 지구적인 영적인 각성의 차원의 문이 열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미래도 저 책에서 잠깐 나오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현재 의식에서 에고로 보는 이런 물질 세계 말고도 그 너머에 다른 차원, 다중무한과 중중무한의 차원, 그리고 그 차원으로 봤을 때 영혼 또한 실체이고 나 자신 또한 영혼일 수 있는, 즉 그것은 뭐 이승과 저승을 구분을 짓지 않는 그 정도의 어떤 시각과 의식을 미리 갖고 있을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이렇게 각성을 하지 않더라도, 눈을 뜨지 않더라도 이론적으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정말 그런 시대가 왔을 때 이 너무 놀라서 사람이 미쳐버리거나 기절하거나 심하면 죽을 수가 있어요. 깜짝 놀라서 이 심장이 멈춰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런 세스라던가 또는 신과 나눈 이야기라던가 또는 람타라던가 또는 이제 그 뭐 예수님이나 부처님 같은 존재가 나타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뭐 너의 마음속에 있고 뭐 이런 이야기가 다 어찌 보면 평행우주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을 쭉 성현들이 해왔던 이유가 어쩌면 우리가 이제 어떤 착하게 살라라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 성현들의 메시지는 어떻게 끝나냐면은 열심히 살고 열심히 배우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고 하는 거예요. 착하게 내가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살아 이 정도가 아니라 배워서 남을 줘야 되고 노력을 해서 나눠줘야 되고 그래서 그런 기회를 창출하는 장이 바로 이 평행우주예요. 그런 기회를. 그러니까 결국에는 선본홍제가 평행우주의 목적이고 최초의 프리메이슨이 조직을 할 때 조직을 누가 했냐? 제가 단군이 했다 그랬죠. 그 과거에 엄청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던 그 석공 집단, 그때 돌을 가공할 때 레이저를 썼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고대 기술이 발달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과거의 건축물을 봤을 때 이건 아무래도 레이저로 코팅한 것 같아. 이런 것들이 발견된단 말이죠. 뭐 컴퓨터 그 CNC라고 하나요? 레이저로 이렇게 커팅한 것 같은 큰 둥근 돌도 발견되고 이런단 말이죠. 이게 사람이 깎아서 절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이미 있다는 거죠. 고대 유물에. 어쨌건 그래서 그 선본홍대예요. 그냥 요약하자면 우리는 그런 본능을 타고났어요. 그냥 그렇게 뭐 해야 된다, 뭐 인간의 의무다라기보다는 이 우주가 신이 자기 자신의 일부를 포기하면서 이 평행 우주를 만들었을 때 이미 그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선본홍대 열망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단 여기서 프리메인에서 갈라져 나온 일루미나티와 프리메이슨은 전혀 다른 별개의 조직이다라는 걸 일단 아셔야 돼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서 더 욕심을 부릴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나온 그건 마치 제가 예전에 라이언 킹이라는 영화에서 보면은 심바 하고 스카가 있는데, 심바가 그 아들 사자였던가, 아무튼 그 원래 왕이었던 아빠 사자가 있어요. 그게 프리메이슨이라고 보면 되고, 심바라는 애가 있어. 심바. 그러니까 자기가 왕위를 이게 누구야 그 누구랑 거기서 이제 그 사악한 집단으로 나오는 하이에나 집단이랑 손을 잡고 자기가 이제 그 왕권을 빼앗는데, 일루미나티의 가 갈라진 거는 약간 그런 사건이랑 비유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악마화 된다라는 것은 그게 이 우주 창조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에고가 강화되고 그런 거예요. 좀 더 신의 뜻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제 자기 육체에서 나오는 뜻에 좀 더 초점을 맞춰버리고, 그런 것이 이제 악마화의 시작이죠. 여기까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더 디테일하게 이제 그럼 평행우주하고 세스가 말하는 평행우주하고 그걸 우리가 현실에서는 어떻게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 2부, 3부, 4부 쭉 제가 이제 느낌이 올 때, 저도 아직 각성된 상태가 아니라서 이런 느낌들이 저도 좀 파편화되어 있죠. 이게 이론화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굉장히 수많은 존재들이 책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저는 지금 종합해 놨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제가 정말로 그 실체들을 5차원의 존재들을 제가 이제 만난다거나 본다거나 대화를 한다거나 하는 상태가 될 때까지 되게 신중하고 싶단 말이죠. 그래서 조심하는 부분이 더 많아요. 그게 저는 저의 어떤 변화와 함께 그림의 변화도 같이 올 것이고, 그것이 이제 저는 고리들 특이점이라고 전에 한번 얘기를 한 거죠. 그 특이점이 올 것 같다. 어쨌든 지금 점점 그 과정으로 가고 있고, 제 그림들도 조금씩 변화를 해가고 있는 것이고, 제 가필은 이제 별로 고민하지 않고 좀 이렇게 휴식하듯이 그림을 그리고 싶을 때 제가 이제 가필을 합니다. 오늘은 휴식하듯이 하고 싶다, 뭐 이럴 할 때 이제 이런 가필을 하죠. 이게 잘 모르시겠지만은 이제 색깔이 달라요. 이것도 지금 제가 이 꽃에서 이 가운데 이 색깔을 처음 썼어요. 지금까지 이 색을 쓴 적이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바뀝니다. 이게 색깔이 조금씩 바뀌고, 여기 은하수도 지금 전혀 안 썼던 걸 새로 사가지고 발랐어요. 조금씩 이제 바뀌는데, 왜 그러냐면 원 재료가 안 나와요. 거기 사러 가면은 재료부터가 바뀌어요. 컬러도 바뀌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바뀌죠. 여기까지 할게요. 좀 길어졌네.